또 계속해서 보시면 원문 혹, 견, 일리경금, 독취, 임수, 임투, 청수지인, 제약필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목이 지금 진호를 갖고 이야기하죠. 자, 간목을 진호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럴 때 경금이 와서 뭐다? 이그 목기 상가리라고 했죠. 목의 기운의 모습이 다해가니 경금으로 이거를 다듬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금이 이렇게 와서 다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임수가 온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런 상태에서 혹 여기에서 한두 개의 경금을 보게 되면, 그렇죠? 한두 개의 경금을 보게 되면 독취 임수를 써서 임수를 홀로 독자니까 홀로 오로지 임수를 취하여 임수가 투출되고, 그러면 청수진 임수가 여기 천간에 투출되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로 이 금의 기운을 편관, 즉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이 임수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거친 경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빼서 이거를 부드럽게 하면서, 기운을 빼니까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경금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 넘치는 힘을 빼내가지고 그걸 다시 간목을 생해줘서 간목이 경금의 극을 견뎌낼 수 있게 하니까 임수가 정말 좋겠죠? 그래서 임수가 투출되면 뭐예요? 청수진, 청하고 빼어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죠. 청수진.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 재주와 학식이 있고 필부, 반드시 부자이다. 재능과 학식이 반드시 부자이다. 그러니까 뭐다? 많을 것이다. 뛰어날 것이다. 재능과 학식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풀면은 뭐죠? 자,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살이란 말이죠. 그렇죠? 살이고 뭐죠? 이 살의 강한 기운을 뭘로 빼요? 인성이죠. 살인으로 갔죠. 살인 상생 가지고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살인 상생으로 가는 거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 뭘 해요? 다시 목을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흉폭한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인성으로 순화시켜서 그 인성으로 하여금 목의 기운을 보태주니까, 우리가 사주 이론을 받더라도 이 살인상생이라고 그랬죠. 살인상생, 관인상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관인상생, 살인상생, 칠살의 기운. 자, 이건 뭐냐면 이 난폭한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그거를 나를 생해주는 거. 원래 칠살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건데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서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구조를 만드니까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보니까 이 식상이 뭐죠? 이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뭐죠? 결국은 칠살의 기운을 빼니까, 그리고 인성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학문이 되는 거죠. 나의 마음도 되고 학문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능과 학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볼까요? 설하고 평주를 보면 차 이것은 말한 거다. 뭐다? 취용지법, 용신을 취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용신을 취하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주견, 사주에서 견 보여요. 뭐가 보여? 일리경금, 한두 개의 경금이 보이고, 그리고 이진중 임수 투출. 자, 간목이 진토 속에 이렇게 진월 3월인데 진월 속에 진을 개의 무가 있죠. 그런데 이 개수가 임수로 투출되면 이 경금에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금이 간목을 극하기 때문에 칠살인데 이거를 수생목으로 빼내니까 좋죠. 그래서 임수가 여기에 투출되면 진토 속에 이 개수가 천간에 을목 임수로서 투출되면 뭐다? 임수로서 이민. 자, 인수가 뭐죠? 인성이죠. 수생목이니까 임수의 뭐죠? 인성으로서 화살. 자, 화살은 뭐냐면 칠살. 이 뭐죠? 이 경금은 살이란 말이죠. 자, 화는 뭐라고 갖다 오다? 설기시킨다와 같다 그랬어요. 설기시킨다.
그래서 인성, 임수가 칠살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화살이라는 것은 칠살을 변화시켜서 부드럽게 해서 원래 칠살은 나를 극하는 거라서 굉장히 드센 건데 어떻게다 그거를 부드럽게 기운을 뺀다, 변화시킨다, 화하게 한다. 이렇게 것보다 이거는 결국은 설기시킨다는 의미죠. 이 칠살의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뭘로써 임수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최위 가장 뭐뭇이 되는 것은 수기 빼어난 수기가 된다. 가장 빼어난 그러한 수기가 된다. 최고의 그 수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상생 구조로 가서 이 칠살의 기운을 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굉장히 좋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으니까 마저 같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 천간의 투출이병. 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천간의 병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목화통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경장지하. 자, 진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을 개, 무 이렇게 됐죠. 근데 경금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지지에 이렇게 경금이 있으면 그 말이죠. 지지하에 지지 밑에 경금이 지지 아래 감춰져 있다면 이것은 둔부 아니요 날카로운 예자죠. 잠깐만요. 예, 둔부가 맞죠. 둔부. 날카로울 예자는 이렇게 쓰던가요? 이렇게 쓰니까 둔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이 있고 진토가 있는데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화가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 경금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화가 경금을 녹이죠. 그러면 경금은 어떻게 날카로우려면 예리하려면 차가워야 되는데 화가 와서 부드럽게 나를 무디어보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도끼부자에 이 도끼부자가 둔할 둔자. 그래서 도끼가 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화극금으로 금이 극을 받기 때문에 날카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끼가 날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톱 막 오래 돌리다 보면 열을 받죠. 그 톱니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안 벼집니다. 나무가. 그럴 때 식혀주거나 그래서 물로 식히거나 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서 경금을 무디게 했다 그러면서 이 둔할 둔자에 그 다음에 도끼부자죠. 도끼를 둔하게 하고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기가 난구, 부와 귀함을 난구, 얻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부기를 누리기가 어렵다. 만약에 유임계 파화. 만약에 임수개수가 있어서 임수 개수가 있어서 유임수개수에서 파화. 이 임수개수가 이 화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화의 열기에 의해서 둔해졌던 도끼날이 어떻게 돼요? 수에 의해서 식으면서 또 다시 날카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감작 수재. 그러면은 수재가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수재가 됨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수재가 된다는 거죠. 수재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국자감에서 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서 향시에 합격했던 사람을 우리가 수재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무재라고도 했었나요? 무재 이렇게라도 무재 또는 수재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예, 제가 앞에서 국자감에서 지방의 그 관리의 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그 부주 학교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무재 또는 수재라고 이야기했고 향시에 급제하거나 앞에 다르죠. 앞에서는 또 향시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또 거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감 하고 그다음에 향시 합격한 다음에 회시 합격하고 회시에서 전시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그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 요지는 뭐냐면 금이 이제 목이 다 해가면 그 목을 탁탁탁 쳐가지고 예리 그 동량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도끼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끼가 있는데 화가 너무 병화가 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경금이 날이 무디어진다. 그렇죠? 열에 의해서 무디어지고 그럴 때 물이 나타나서 이 화를 꺼버리면 다시 이게 날카로워져서 쓸모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3월 목견 금결 그죠? 목결 3월에 간목은 어떻게 된다? 목의 목기 상가를 했잖아요. 그 모습이 다해가니 즉 목이 굳어지니 그 말이죠. 굳을견자니까 굳어가지니 금결 금의 이빨이 이지러진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죠? 목다라고 그랬어요. 목다. 목이 많으면 금의 이빨이 어떻게 된다? 무디어진다. 여기 다를 여기서는 이제 굳을견자로 쓴 거죠. 굳을견자로. 그래서 목다 금결 사주용어로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목다 금결. 그래서 목견 금결. 어쨌든 목의 기운이 왕하면 도끼로 아무리 팬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 있죠. 예컨대 전기톱으로 나무를 100그루 자르면 톱니가 어떻게 해요? 무디어지죠. 그런 것처럼 원래는 금목이 되지만 금이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금이 자기 이빨이 다 무뎌진다 그랬죠. 어쨌든 목견 여기는 이제 목이 단단하다, 목이 다 많다, 그 굳다, 단단하다 다 같은 말이겠죠. 어떤 이런 경우는 금의 이빨이 이지러지니 불가 제과 칠살. 그래서 칠살에 대한 극제가 불가 과도하면 안 된다. 이 과도하는 건 뭐예요? 화로서 그 과도하는 거죠. 칠살은 뭐죠? 여기서는 지금 경금이잖아요. 경금을 뭘로 눌러버려요? 화로 누르죠. 근데 그 누르는 화가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앞에 의해서 뭐랬어요? 원문에서 병화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많아서 경금을 극제를 해버리면 경금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나무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또 나오네요. 간투 이병, 간투 천간에 2개의 병화가 투출되고 경장지하, 경금이 이 지지 아래에 소장되어 있다 또는 감춰져 있다. 그러면 그런 즉 칠살은 피 무엇에 의해서 바이죠. 바이 제태과 극제를 받아요. 태과 지나치게 극제를 받은 칠살은 어때요? 유구즉길 그것을 구해주면 길하게 되고 무구즉 기웅 그것을 구해주지 못하면 지금 구웅이라고 맞지 쓰죠. 구웅함이 없다면 바로 뭐다? 흉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월의 나무는 단단하다. 나무의 모습이 형상을 다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써서 따듬는 게 원칙이고 임수가 와야 된다. 그런데 임수가 와야 되는데 수가 와야 되는 것은 금은 뭐다? 물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우리 명리학에서 그러죠. 수는 물에서 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금이 쓸모가 있으려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용광로도 있고 수가 와야 된다. 그래야 재련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주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금이 이제 와서 금을 따듬어야 되는데 금이 이제 화가 너무 강하면 화급금 당해서 금의 이빨이 다 물렁물렁해진다, 이지러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에 의해서 극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화가 있는 경우는 화를 꺼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수가 오게 되면 금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수가 와서 그런 말이겠죠. 이 칠살이 경금이 이렇게 화에 의해서 2개의 병화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이게 무디어졌는데 이럴 때는 이것이 많이 많이 지나치게 극제를 받은 것이니 구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웅. 이 구제함이 있는 건 뭐냐면 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수로 수국화해서 병화를 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구웅함이 있게 되면 길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흉하게 된다. 그래서 수가 이럴 때는 있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